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출신 바이오족 세비티 작가님을 모시고 조기 은퇴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키워드가 네. 공무원 출신, 미혼이 아니라 기혼, 개인정보인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둘 있잖아요. 네. 애가 큰 애가 몇 살이에요? 큰애가 지금 5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 그 정도 된 상황에서 이거를 박차고 나온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하면 보통 이제 안락한 삶, 네.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고 조기 은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막상 그렇게 나온 분들을 보면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세비티님은 어때요? 저도 원래 조기 은퇴를 꿈꿀 때는 저희가 네. 보통 조기 은퇴를 뭐 파이어족과 많이 연관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뭐 직장에 있을 때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자산을 모아가지고 퇴사를 하면 정말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꾸잖아요. 좀 그런 삶을 좀 꿈꾼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쁠 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요. 원래 꿈은 뭐였는데요? 꿈꿨던 거는? 꿈꾼 거는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네. 퇴사 준비를 하면 그래도 퇴사를 해서는 직장에 다닐 그만큼 일을 안 하겠지. 좀 여유롭겠지. 약간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나면 뭐 하려고 했어요? 정말 여유로운. 저는 좀 여행 많이 다니고 싶었어요. 여행 다니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학교 딱 보내고 그쵸. 혼자 담담하시면서 네, 시간 아침에 보내고. 뭐 브런치 카페 가서 커피도 네. 먹고 그런 꿈꿨는데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딱 네. 정해져 있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나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왜 퇴사했는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그 일상을 좀 여유롭게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네. 새벽 다 끝내버려야지 이제 아이들 보내놓고 제 운동도 갈 수 있고 뭐 또 산책도 좀 하고 이제 책도 좀 보고 이런 시간이 나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약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성취감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냥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았냐면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무료하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일이 바빠야 되고 그 바쁜 가운데서 하나하나 끝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더 그걸 계속 기획을 하고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취감이 나를 움직이게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게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직장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런 게 네. 하고 싶어도 직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지도 못하는데 네. 지금 그 시간의 주인이 저잖아요. 네. 제가 기획하면 네. 그게 실패할지라도 네. 제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퇴사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퇴사 준비를 이제 저는 네. 정말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일과 중에 제 시간이 1도 없는 거예요. 네. 뭐 직장 마치고 집에 오도록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럼 잠들면 또 아침이고 계속 그게 반복이었죠. 거의 네. 그게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퇴사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획을 했던 게 나는 뭐 컨텐츠도 나는 만들면서 나는 부동산 투자도 할 것이다. 2개를 딱 정했어요. 근데 그걸 정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나는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나를 방해 안 하니까 오로지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처음부터 4시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당겼다가 뭐 6시 반에 일어났다가 6시로 당겼다가 네. 이렇게 차츰차츰 당기다 보니까 이제 4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어떻게든 4시에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핵심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뭔가 방해받지 않는 네, 시간을 갖고 몰입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링크님께서는 어떻게 오히려 뭐밤 12시부터 뭐 5시까지 그 시간이 좋다 하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저는 그 새벽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찾을 수 있다면 딱 그런 시간을 찾아서 내가 몰입을 해보는 이제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사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긴 해요. 네네. 물론 1시에 안 끝나고 그게 너무 오버가 돼서 네네네네.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 그 시간도 사실 저는 저녁 약속 같으면 아무도 안 잡으니까 그쵸. 애들 다 자고 나면 방해를 안 받아서 저는 그때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퇴사 준비를 하는데 시간 확보를 했고 네.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거를 해나갔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부동산 투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글쓰기더라고요. 아, 그 글쓰기가 우리가 컨텐츠를 하는 근간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때도 대본을 쓰려면 글을 잘 써야 되고, 네. 뭐 블로그에도 글을 잘 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내가 일단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글을 네. 썼어요. 아, 그 주제를 아, 항상 진짜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정했어요. 내가 내일 어떤 글을 쓸까? 주제를 딱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썼어요. 근데 보통 저는 일상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네. 뭐 그런 좀 주제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런 주제로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방향성을 나는 부동산 교육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을 완전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부동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심쿵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잠들기 전에 내가 그 다음날 할 주제를 하나를 살짝 정해놨다. 네. 이게 약간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 같은 느낌이 저는 확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아침 일어나서 앉으면 그 주제를 생각한다고 시간을 한참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죠. 네. 그게 너무 이게 이 아까운 시간을 이걸 보내면 안 된다 싶어서 꼭 잠들기 전에 적었어요. 내일 뭘 적을지. 그렇게 적다 보면 뭐 주제가 막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아침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많이 써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글을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근력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회사를 나왔잖아요. 네. 나오고 나면 제 주변의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시간을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느슨해지고. 세비티님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정말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뭐 몇 시에 출근하고 다 퇴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거기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퇴사를 하면 아무도 나를 감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되게 해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내가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자. 일단 그 기상시간을 딱 정했어요. 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 할 일을 그냥 다 적었어요. 네. 적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오늘 네. 가장 시급한 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 이렇게 딱딱딱 적고 네. 그거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네. 짝짝짝짝 해 나가면 일단 그 하루 중에 그 일을 다 하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해지지 않고 딱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네. 그리고 사람을 원래 제가 잘 안 네. 만나니까 네. 항상 제가 그냥 정해진 일과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지켜야 되는 그 일과로 가게 되니까 네. 그게 루틴이 되고 계속 꾸준해졌던 것 같아요. 뭐가 치고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번 주에는 뭐가 있어서 뭐 또 평일 저녁엔 또 뭐가 있어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죠. 있으면 항상 생각했어요.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주로 이렇게 좀 가려고 했죠. 공무원 그만둔 거를 좀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네.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퇴사가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세상, 여기 사는 이 세상이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게 너무 생각했고, 제가 이제 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 멘토님들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가 사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 괴리감이 갈수록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세상에 살고 싶은데, 현재 난 여기 있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더 저는 간절했던 거예요, 퇴사가. 그래서 그렇게 간절했던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를 해서는 너무 행복하지 이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왔으면 후회됐을까요? 그만두고 나서? 정말 제가 계획한 일들이 정말 안 됐을 때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계획한 게 안 됐을 때 나는 정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내가 그 월급만큼 내가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되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도 저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그만둔다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특히 가족분들.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만둘 것이다.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설마 퇴사를 하겠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부동산 공부도 하고 글을 썼잖아요. 그럼 제가 새벽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네. 그리고 남편이 그걸 매일 보잖아요.
얘가 생각한 게 얘가 진짜 거짓이 아니라 얘가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퇴사한다고 했을 땐 되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줬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뭐 공무원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안 간절하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고 또 자꾸 그걸 물어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해요. 심지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 무슨 답변을 할까? 저 되게 물음표 둥둥둥 뜨거든요. 세븐틴님 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간절했을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그 누군가 시키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 이상을 꾹꾹 눌러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어. 계속 그런 생각으로 이거 눌러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는 순간이 와요. 그 성향 자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10년이라는 시간을 눌러왔으니까 어느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딱 거의 마흔 목전에 앞두고 그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네. 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그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나는 퇴사해야겠다. 그때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무턱대고 나오면 그쵸. 안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혹시 성공적인 조기 은퇴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도 될 사람과 나오면 안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그 퇴사를 하기 전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퇴사하고 나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100% 실패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면 일단 나의 생계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정말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또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떤 걸 정해야 할까? 그럼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저는 잘하는 한 가지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넣어보는 거예요. 저처럼 뭐 새벽에 일어나든 뭐 밤이라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계속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일단 내가 인풋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성과가 나면 아웃풋을 할 거야. 이런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내가 아무리 그걸 뭐 잘한다 생각해도 그걸 평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해도 그걸 글이든 영상이든 계속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난 요걸 가지고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비틀어가면서 네네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 계속 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네. 그 길이 보이면 네. 저는 그때 퇴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을 여기에 갈아 넣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너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할 수 있는 그거 한 가지를 미리 나오기 전에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 써야지가 아니라 자기 전에 주제를 정해놓고 네네. 그 다음 날에는 그 글을 쓰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조기 은퇴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나와서 그걸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나와서 그걸 뭐를 할까를 맞아요. 장사를 할까 뭐를 할까 고민하니까 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퇴사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였지만 내가 진짜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딱 정하는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해지면 그걸 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딱딱딱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넌 실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이 안 잡히면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그걸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딱 세비티님 저 공무원 지금 회사 10년 차인데 회사 그만둘까 말까 고민해요 했을 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 할지 좀 정해져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일단 그것부터 정하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한 거를 또 인풋 말고 아웃풋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그분들이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조금 이제 종합해서 뭔가 한 되게 짧은 성공적인 조기 은퇴를 위한 전략집 뭐 이 책을 한 10페이지짜리 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어떻게 요약 정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거. 한 가지 원싱. 네. 네. 그 목표잖아요, 그게. 네. 정하고, 두 번째는, 그 실행 계획을 일단 세우는 거예요. 아.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네. 실행 계획. 그거를 뭐,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주 단위로 할 수가 있고, 매일 뭐, 언제,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네. 일단 그 시간이 확보돼야지 그걸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절실함을 갖는 거.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는 이유. 네. 그게 있어야 포기를 안 하니까. 네. 그 네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간 확보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하는 네, 것. 네. 거기 성과가 나오면 나가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너무 행복하겠다. 이거네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네. 제가 되게 꿈을 꾼 것 같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너무 행복하니까. 아,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